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우스갯소리로 설 추석이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들이 바짝 긴장한다는 말이 있죠. 명절 반려동물 유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10만 마리, 설과 추석에만 3천여 마리가 버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나무로 변하는 사람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양심까지 유기하는 일일 겁니다. 2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위례동에 들어서는 장지천 수변공원의 물을 탄천에서 끌어오냐 한강에서 끌어오냐로 시행사와 주민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안전도시를 공약으로 내건 마포구가 재난안전센터를 건립합니다. 안전예방체험존과 CCTV 상황실, 지휘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35층 규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큽니다. 올해가 서울 플랜을 재정비하는 기간이라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최대 규모의 주민체육관인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송파구 북위례 지역에 장지천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수변공원의 물을 어디서 끌어들이냐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위례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 연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로 주민들은 위례 신도시의 허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램 노선을 끼고 있어 침체된 트렌진몰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램을 활용해서 소변공원도 나오고 트렌진몰에 또 상품도 사고 밥도 먹고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지천 수변공원의 공급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큽니다. 시행사인 SH공사와 LH공사가 소어천인 장지천에 탄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단이 됐습니다. 매일 14,000톤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수심이 낮은 탄천에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순환이 안 돼 악취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LH에서 제시한 그 장지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제 하상 여가수라고 해갖고 바닥에서 이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이제 14,000톤을 물을 올려서 지금 실제로 가보면 탄천에도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14,000을 가져오겠다는 건지. 주민들은 탄천 대신 한강 원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한강의 수질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상 이제 2등급수를 만족하는 장지천의 물이 2등급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2등급수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탄천이냐 한강이냐를 두고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장지천 수변공원. 현재 주민들이 탄천 원수 반대를 위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마포구가 재난안전센터 건립을 본격화합니다. 각종 안전체험관과 실제 재난 시 복구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대응센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재난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재난안전센터 건립은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 하나. 마포구를 비롯해 서부권 주민들로 하여금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갈수록 재난사고가 대형화되고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포구의 국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소에 재난 체험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센터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곳은 마포중앙도서관 옆 구청 제3별관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현재는 비어있는 곳, 주변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까지 포함해 최대 연면적 6,500여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센터 내부는 화재나 전기, 가스를 비롯해 자연 재난까지 체험하면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각종 체험존을 만들고 CCTV 상황실과 지휘센터, 비축물자센터와 이재민 구호센터 등을 넣을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난 체험을 통해서 상황 발생 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그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체험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가까운 우리 체험관에서 할 수도 있고. 건축비와 시설비 등 총 300억 원의 사업비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구는 이달 중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선입니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높이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세운 2030 서울 플랜에서 35층 룰을 적용했기 때문인데 올해 서울 플랜의 재정비가 추진되면서 수정 요구가 높습니다. 집중 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 정리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 2030에서 광역 중심지는 50층 이상, 일반 주거지는 35층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권에선 오히려 도시 미관과 자율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화두는 높이 관리 기준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35층이라는 걸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높이를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200m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100m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대단지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대단지 건물의 어떤 획일적인 그런 건축을 방지하고 다양한 경관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높이가 필요한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규제를 풀고 평균 층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10층으로 하고 그다음 20층, 30층, 50층 이렇게 해서 스카이라인도 살리면서 또 건물도 좀 조화롭게 하면서 또 민원도 해결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하고 승인하는 현재의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장이 자기가 입안을 해요. 35층을. 그리고 자기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해요.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절차예요. 과거에는 국토부 장관이 해서 어느 정도 조율도 되고 견제가 됐는데 한강에서 도시의 자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35층 규제의 핵심. 공공재로서 한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면 그 틈의 간격이 벌어지죠. 그걸 일종의 이제 통경축이라고 하죠. 바깥에서 볼 때 통경축이 벌어지는 대신에 이제 높고 낮음이 굉장히 다양한 층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바깥에서 볼 때 이쁘게 보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양안을 1km, 그러니까 강폭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강을 따라 갖고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강에서부터 이 도시를 상대 쪽에서 바라보는 이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이 자연 경관이 벽으로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안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에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너댓 방향에서 보고 컴퓨터로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 봐서 그렇게 나쁜 데는 35층 하면 되는 거고 아이고 날씬하게 사니까 경관이 더 시원하게 더 좋더라.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올해 재정비가 추진되는 서울 플랜. 강남구청은 이달부터 35층 규제 해소를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재건축 35층 규제편은 오는 7일까지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2019년 구정운영 계획을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장 구청장을 자칭하며 현장을 찾아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 후에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정신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선거에 처음에 나오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정답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북의 20개 동을 전체 하루씩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민이 구청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구민 곁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같이 공감을 하고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같이서 합동으로 3번에 걸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예산을 약 한 365억 원 정도 더 추가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난 1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12개 공공기관 청년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 성북과 전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이런 좋은 결과를 자랑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네. 현장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현장을 찾아보니까 최고의 정책은 바로 현장에서 나온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민원이 곧 정책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수렴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현장을 방문한 횟수가 약 한 200여 군데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예. 우리 주민들로부터 약 한 250여 건의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즉석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덜어 있었죠. 여담입니다만 지난 기해년 첫 해에 대통령님께서 국무위석상에서 우리 경제관료들에게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대통령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현장 최고의 구청장실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자, 이 지난해 취임 당시에 내세운 공약은 내용에 따라서 이 중장기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약속드린 공약은 전부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성북구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월곡역 일대 내부 순환도로가 북부 간선도로 교통 정체구간입니다. 따라서 예. 내부 순환도로에 추가로 하향 램프를 설치하는 이게 상당히 금년도에 아마 가시적으로 현재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완공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교통에 관련된 이런 불평은 완전히 해소될 걸로 이렇게 현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우리 종암동을 비롯한 월곡동, 장이동 이 일대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 공연 시설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10월 중에 지난번에 약속드린 문화 공연은 박스파크는 10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월곡동 일대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 성북구에는 복지나 교육이나 일자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투입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 저희가 좀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성북구는 대학이 8개나 있죠. 그래서 45만 구민 중에서 현재 청년 인구가 약 13, 4만 명, 무려 31%나 지금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도전숙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업을 새로 좀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시설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도전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0호 150여실이 현재 이상 건립돼서 입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향후에 50호까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500여 명 이상이 주거시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서 집중적으로 현재 지금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예. 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구민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정말 가정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설 명절 되시고요. 혹시 지방에 내려가시지 않고 서울에 계신다면은 설 연휴 5일 중에 하루는 우리 성북구의 역사 문화시설을 탐방하시기를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간송미술관이라든가 시인이자 독립가이신 임해친묵 한영훈님의 시무장 그리고 한국가구박물관과 옛돌박물관, 한양도정 등이 우리 성북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 우리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맛집들이 골목골목마다
많이 이렇게 질비하고 있습니다. 설날 가정 행복하시고 기쁨 많이 나누시고 세배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9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 성북 현답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승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올 한 해 구정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서 세단기와 직기 비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단의 서비스업 재예방부 문서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도봉구 도봉동의 한 가건물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식당 관계자 박모 씨가 팔에 1도 화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식당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정모 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벽 일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난로 인근에 있던 옷가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동구에는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동구 최대 규모의 체육관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온 시설이었는데요.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입니다. 개관 이후 10여여의 시간 동안 이용객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진행돼 왔던 겁니다. 소체육관과 헬스장, 샤워실과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대식 인테리어를 적용해 미관을 새롭게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하부터 지상까지 총 5개 층에 걸쳐 5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갔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에 1년여에 거쳐갖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수영장은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탈의실 공간을 넓히고 내부 인테리어와 구조물을 교체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필라테스와 스피닝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최근 불고 있는 헬스 트렌드를 반영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은 올 2월 1일 정식 개관을 시작으로 수영과 요가, 댄스와 악기 연주 등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설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에서는 한 민간 봉사단체가 후원금을 모아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용돈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이동 독지가들의 후원도 계속돼 따뜻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대강당이 훈훈함으로 가득합니다.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용돈을 드리는 날입니다. 어느덧 5회째를 맞은 사랑의 용돈 드리기 행사를 통해 그간 어르신들에게 전해진 금액만 7천만 원. 구이동 나눔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 가정 집수리와 김장 나누기 그리고 문화예술 후원까지 영역과 범위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뜻이 있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얼마씩 보내주셔서 집수리 한 10가구씩 해드리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청춘이다 해서 종이접기 그 행사를 구이 이동에서 선행하면 정도영 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자리에서 10년째 조그마한 마트를 운영 중인 정 씨는 8년째 매달 10kg 쌀 10포씩을 꼬박꼬박 기부 중입니다.
그간 이렇게 후원한 쌀만 해도 10,000kg, 10톤에 달합니다. 기부하는 게 들킬까봐 다른 사람을 시켜 주민센터에 몰래 쌀을 두고 가기 시작했고 얼굴이 알려지고 나서는 부끄럽다며 그 흔한 표창장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이용하는 주민들 덕에 자신도 생활할 수 있다는 정도영 씨.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창피해요. 그런 데 하는 거. 응? 몇 번 저기 했는데 제가 뭐 있는 한은 계속 할 거예요. 응? 안 하면 하다가 안 하면은 괜히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응?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어제 금천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과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30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2040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각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4차 산업혁명과 주거안정,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이 담긴 2040 도시관리계획을 내년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요즘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아침 일찍 현관 앞에 제수 음식 재료가 배달돼 있죠. 제사상 위에도 딸기나 바나나, 귤 등의 먹기 쉬운 과일이 많이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절을 쇠는 우리네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